3년 전, 저는 30년을 함께한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제게 했던 말, 아직도 생생합니다. 넌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나이 60에 뭘 할 수 있겠어. 시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울며 빌었습니다. 며느리, 제발 생각 좀 해봐. 내가 어디 가서 살겠니?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참고 또 참았던 그 세월이 그날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오늘, 초인종 소리의 문을 열었을 때 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바로 제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모습은 3년 전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초췌하고 야윈 얼굴,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그가 제게 한 말은 여보, 아니, 미경 씨, 제발 다시 돌아와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 순간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3년 전보다 훨씬 더 당당하고 밝아진 제 얼굴을.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늦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박미경. 올해 63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었던 결정에 관한 것입니다. 1987년 28의 나이에 저는 결혼했습니다. 남편 김성우는 31살의 회사원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으며 생각했죠. 이제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구나. 하지만 신혼의 달콤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일주일 만에 시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남편은 제게 말도 없이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 우리가 모시는 게 당연하지. 당시 시어머니는 60도 안 되신 건강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새댁이 어떻게 시어머니를 모시기 싫다는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날부터 제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아침 6시에 식사를 원하셨거든요. 며느리, 나는 평생 이 시간에 밥을 먹었어. 나이 들어서 습관을 바꿀 순 없지. 저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렸습니다. 그러고 나면 남편 출근 준비를 시키고 제 직장에 가야 했습니다. 당시 저는 은행에서 일했습니다. 오전 9시 출근이었는데 집에서 나서는 시간은 항상 8시가 넘었습니다. 시어머니 식사 시중을 들고 설거지를 하고 나면 그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지각 위기에 몰렸고 결국 직장 상사에게 눈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박 대리, 요즘 왜 이래요? 맨날 지각에 업무 집중도 안 되고. 저는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집안일 때문에 지각한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더 큰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퇴근하기만을 기다리셨습니다. 며느리, 장 좀 봐와. 며느리, 이거 좀 해줘. 며느리, 저거 좀 정리해줘. 쉴 틈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퇴근하면 소파에 누워 TV만 봤습니다. 나는 밖에서 일하느라 힘들어. 집안일은 당연히 내가 해야지. 놀랍게도 저도 밖에서 일했습니다. 남편과 똑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집안일은 여자의 몫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자가 집안일 못하면 뭐하니? 밖에서 돈 좀 번다고 집안일 안 하면 그게 무슨 여자야. 결혼 2년 차 아들을 낳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 아들 낳아줘서 고맙다. 저는 그 말이 참 이상했습니다. 아들을 낳은 게 무슨 공을 세운 것처럼 고맙다니요. 출산 후 산후조리는 일주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요즘 세상에 한 달씩 누워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 때는 사흘 만에 일어났어. 저는 온몸이 아팠지만 일주일 만에 집안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기를 돌보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저는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아니, 복귀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거든요. 하지만 일하는 엄마의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새벽에 아기 젖을 먹이고 시어머니 식사를 준비하고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하면 다시 아기와 집안일에 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남편은 한 번도 제게 힘들지?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평했습니다. 요즘 집안이 왜 이렇게 엉망이야? 밥도 제대로 못 차리고. 저는 울면서 밥을 더 했습니다. 3년 후 딸을 낳았습니다. 이번에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에휴, 아들 또 낳지. 딸은 뭐하러 낳아. 출산 축하는커녕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그 순간 거울 속 초라한 제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애를 낳는 기계인가?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5년, 10년, 15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비용도 늘어났습니다. 학원비, 과외비, 옷값, 급식비.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승진도 했습니다. 은행 과장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제 위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며느리이자 아내이자 엄마였을 뿐입니다. 남편은 제가 승진했다는 소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장 됐으면 월급 더 받겠네. 그럼 집에 생활비 더 보태. 축하는커녕 돈 이야기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기가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남편보다 직급 높으면 안 되는 거야. 남자 체면이 뭐가 되니?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결혼 20년이 되던 해 남편이 외도를 했습니다. 회사 후배였습니다. 28살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저는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 메시지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오빠, 오늘도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추궁했을 때 남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남자는 원래 그래. 너도 좀 여자답게 꾸미고 다니지. 그래? 맨날 피곤하다고 누워있기만 하니까 밖에서 눈이 가지. 제 잘못이라는 겁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집안일과 직장일에 치여 사는 제가 꾸미지 못한 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자가 바람 한 번쯤은 피울 수 있어. 큰 문제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 이혼은 절대 안 돼. 우리 집안에 이혼한 사람 없어. 그날 밤 저는 가족들 앞에서 눈물을 보인 것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30년 가까이 참고 또 참았던 눈물이 그날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가족 중 누구도 저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짜증을 냈습니다. 그렇게 울면 애들한테 안 좋잖아. 좀 참아. 참으라는 겁니다. 또 참으라는 겁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참았습니다. 그렇게 또 10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딸은 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저는 60살이 됐습니다. 은행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30년 넘게 다닌 직장을 떠나는 날, 동료들이 꽃다발을 주며 말했습니다. 미경 씨, 이제 편하게 쉬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하지만 저에게 쉼은 없었습니다. 퇴직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있으니까 집안일 제대로 하겠네. 그동안 바빠서 제대로 못했잖아. 저는 30년 넘게 직장과 집안일을 병행했습니다. 그런데 집안일을 제대로 못했다니요.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집에 있으니까 밥도 제때 차려야지. 그동안 맨날 밖에 돌아다니느라 집안이 엉망이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인내심이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결혼 후 30년 동안 저는 단 하루도 제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시어머니를 위해,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제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생각해보니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60세 여자가 아니라 80세 할머니 같았습니다. 허리는 굽어 있고, 손은 거칠어져 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슬픈 건 제 눈에서 빛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이대로 살다가는 저는 제 인생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죽겠구나.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혼하자고. 결심은 했지만 실행은 쉽지 않았습니다. 60세의 나이에 이혼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 중에도 이 나이에 이혼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들 참고 사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은 인생이라도 제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먼저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혼 변호사를 알아봤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법률 상담 센터에 전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받으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3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셨고 부인께서도 경제 활동을 하셨다면 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산분할, 저는 그 말이 생소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번 돈은 모두 가게에 보탰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집, 남편 명의로 된 예금, 남편 명의로 된 모든 것.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그것도 부인의 기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법적으로 절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반. 저는 그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혼자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저는 제 명의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그 통장에 넣었습니다. 3천만 원. 30년 넘게 일한 대가치고는 적은 금액이었지만 저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오롯이 제 것인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집을 알아봤습니다. 혼자 살 수 있는 작은 원룸.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방을 찾았습니다. 낡았지만 제게는 천국 같았습니다. 이 작은 방에서라도 제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202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저는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미친 짓을 한 것처럼.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닙니다. 저는 30년 동안 생각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며느리, 정신 차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저는 정신이 멀쩡합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정신을 잃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아빠가 뭐 잘못했어? 저는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 아빠는 30년 동안 한 번도 엄마를 사랑한 적이 없단다. 엄마도 이제 그 사실을 인정하기로 했어.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때문에 참아줘. 우리가 결혼하고 아이 낳을 때까지만. 아니야. 너희는 이제 다 컸어.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을 살고 싶구나.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너 혼자 뭘 할 수 있다고. 60살 먹은 할머니가 나가서 뭘 하겠어. 돈도 없으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왜 이혼을 결심했는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한 번도 독립적인 인간으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집안일 하는 기계, 아이 낳는 기계로만 봤습니다. 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재산분할 청구할 겁니다.
법적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받을 겁니다. 뭐, 재산 분할?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기절할 듯이 소리쳤습니다. 안 돼. 우리 재산을 내가 왜 가져가? 그건 우리 아들이 번 돈이야. 제가 30년 동안 번 돈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안일을 하는 동안 남편이 일할 수 있었던 것도 제 기여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그 말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남편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변호사. 내가 감히 변호사를. 이혼은 절대 안 해. 협의 이혼이 안 되면 재판 이혼하겠습니다. 너 정말 미쳤구나. 미쳤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미리 계약해둔 원룸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개인 물품뿐. 30년을 살았지만 제 것이라고 할 만한 건 정말 없었습니다. 작은 원룸에 들어서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후련한 눈물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매일같이 전화했습니다. 돌아와라. 정신 차려라. 내가 나가서 뭘 하겠냐는 말들. 저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아들과 딸도 처음에는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겠어. 너희도 이해해줬으면 좋겠구나. 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집과 예금, 주식 등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총 재산이 5억이 넘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재산이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절반이면 2억 5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2억 5천만 원. 저는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작은 가게를 차릴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여유롭게 살면서 하고 싶던 일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절대 이혼해주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나눠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재판 이혼으로 가게 됐습니다. 재판 과정은 힘들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는 제가 가정을 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30년 동안 남편과 시어머니를 잘 모셨다면서 왜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냐? 다른 남자가 있는 것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근차근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30년 동안의 은행 거래 내역, 제가 벌어서 가게에 보탠 돈의 기록, 남편의 외도 증거까지. 변호사는 저를 격려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재판은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그 6개월 동안 저는 혼자 원룸에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습니다. 30년 동안 누군가와 함께 살다가 혼자 사니까 적응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외로움보다 자유가 더 좋다는 것을. 안타깝게도 자식들은 처음에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아들은 엄마가 우리 가정을 깼다며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 마음 알 것 같아. 엄마가 우리 때문에 얼마나 희생했는지. 이제야 보여. 딸의 그 말에 저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해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고마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2021년 6월, 드디어 판결이 났습니다. 이혼 인정. 재산분할 2억 3천만 원. 위자료 3천만 원. 총 2억 6천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순간,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길, 햇빛이 너무나 밝았습니다. 60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 저는 두렵기보다 설렜습니다. 이혼 후, 저는 받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1억 5천만 원짜리 소형 아파트였습니다. 비록 작았지만 온전히 제 집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첫 집이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베이커리 카페였습니다.
사실 저는 젊었을 때 제과제빵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면서 그 꿈을 포기했습니다. 30년이 지나서야 저는 그 꿈을 다시 꺼냈습니다. 먼저 제과제빵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60세의 나이에 학원에 다니는 것이 처음에는 부끄러웠습니다. 수강생들은 대부분 20에 30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부끄러워할 게 뭐가 있나요? 저도 배우고 싶어서 온 건데 3개월 동안 열심히 배웠습니다. 빵 만드는 법, 케이크 만드는 법, 커피 내리는 법. 처음에는 손이 익숙하지 않아서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격려해 주셨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미경 씨는 배우려는 열정이 대단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저는 제과제빵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놀라실 정도로 빠르게 실력이 늘었습니다. 미경 씨, 나중에 가게 차리면 꼭 알려주세요. 제가 첫 손님 할게요. 자격증도 땄습니다.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60세에 딴 자격증이었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다음은 가게를 알아보는 일이었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작은 상가를 알아봤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짜리 작은 가게였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지만 저에게는 꿈의 무대였습니다. 인테리어는 직접 했습니다. 딸이 도와줬습니다. 엄마, 요즘은 이런 스타일이 유행이야. 딸과 함께 가구를 고르고 페인트를 칠하고 소품을 배치했습니다. 그 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딸과 이렇게 친구처럼 지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2021년 11월 드디어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가게 이름은 미경의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간판을 달던 날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 이름이 박힌 간판. 제 가게.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루에 서너 명 오면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나와서 빵을 구웠습니다. 정성껏 만든 빵과 케이크를 진열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왔던 손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여기 빵 정말 맛있어요. 친구들한테 소문 많이 냈어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60대 사장님이 운영하는 빵집, 빵이 진짜 맛있대. 손님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하루 매출도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6개월 뒤, 가게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루 매출이 평균 3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월세와 재료비를 빼고 나면 한 달에 순수익이 3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큰 수확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삶의 보람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제 빵을 먹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사장님, 이 빵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제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단골 손님들과 친해졌습니다. 특히 비슷한 나이대의 손님들과는 금방 친구가 됐습니다. 미경 씨, 우리 다음 주에 등산 갈 건데 같이 갈래요? 저는 처음으로 제 또래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결혼 후 30년 동안은 친구를 사귈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요가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뻣뻣해서 동작 하나하나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쯤 지나니까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허리가 펴지고 자세가 좋아지고 건강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놀랐습니다. 1년 전의 제 모습과 너무 달랐습니다. 눈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늘었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그 주름이 더 이상 슬퍼 보이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주름처럼 보였습니다. 딸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엄마 표정이 너무 좋아 보여. 예전보다 훨씬 젊어 보여. 그 말을 듣고 저는 알았습니다.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이혼 2년 차, 저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 가게에서 일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취미 생활을 하고 딸과 자주 만나는 일상. 이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새로운 인연도 생겼습니다. 가게 단골 손님 중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65. 부인을 암으로 잃고 5년째 혼자 사신다는 분이었습니다. 이름은 정수호 씨. 처음에는 그저 단골 손님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주 보다 보니 조금씩 친해졌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이 나이에 가게를 시작하셨어요? 저요. 60세에 이혼하고 새로 시작했어요. 그 말에 정수호 씨는 놀랐습니다. 60세에 이혼이요? 대단하시네요. 용기가 대단하십니다. 용기라기보다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해합니다. 저도 아내가 살아 계실 때 더 잘해줄 걸 후회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수호 씨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공감해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난 게 처음이었습니다. 몇 달 후 정수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경 씨, 혹시 저랑 저녁 식사 같이 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데이트 신청인가? 60세가 넘어서 데이트라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렜습니다. 좋아요. 그날 저녁, 우리는 조용한 한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과 단둘이 이렇게 식사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항상 시어머니나 아이들이 함께였으니까요. 하지만 정수호 씨와의 식사는 달랐습니다. 편안하고 즐거웠습니다. 미경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60세에 새로운 시작을 하다니.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수호 씨도 충분히 멋진 분이세요.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다녔습니다. 연인이라고 하기에는 우리 나이가 많았지만 그렇다고 그냥 친구라고 하기에는 뭔가 특별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이혼 3년 차가 되던 어느 날 정수호 씨가 말했습니다. 미경 씨, 저 미경 씨를 좋아합니다. 이 나이에 이런 말 하는 게 우습지만 진심입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60대가 되어서 얼굴이 빨개지다니.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저도 수호 씨가 좋아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딸에게 말했을 때 딸은 놀랐지만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좋아요. 엄마도 행복할 자격 있어요. 이혼 3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가게를 운영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건강해지고 새로운 사랑도 만났습니다. 60세에 시작한 새 인생이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혼 3년 차 되던 어느 가을 날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파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그 사람은 바로 전 남편 김성훈이었습니다. 3년 만에 본 전 남편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얼굴은 초췌했으며 옷차림도 엉망이었습니다. 마치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미경 씨, 그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잠깐만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이야기라면 지금 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말하세요. 저는 바쁩니다. 전 남편은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경 씨, 아니, 여보, 제발 다시 돌아와 줘요. 내가 잘못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한 거죠? 내가 정말 미안해요. 그동안 당신한테 너무 못했어. 이제야 깨달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니. 작년에 쓰러지셨어요. 뇌졸중이었어요. 그 후로 제가 병간호를 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제서야 알았어요. 당신이 3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재산 분할하느라 대출을 받았는데 갚지 못했어요. 지금은 월세방에서 살아요. 그래서요? 미경 씨, 제발 돌아와줘요. 이번에는 정말 잘할게요. 당신 말 다 들을게요. 제발.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안 됩니다. 왜요? 우리 30년이나 같이 살았잖아요. 그 30년이 바로 제가 돌아갈 수 없는 이유입니다. 미경 씨, 당신은 30년 동안 저를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았어요. 저를 가정부처럼, 아이 낳는 기계처럼 대했죠. 그런 당신이 이제 와서 돌아오라고? 미안하지만 저는 이제 그 시절로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당신이 저를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진짜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혼자서는 살 수 없으니까 저를 찾아온 거 아닙니까? 병간호 해줄 사람이 필요하고 집안일 해줄 사람이 필요해서 온 거죠? 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제 가게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취미도 있고, 행복해요. 당신 없이도 충분히 행복해요. 아니, 당신 없어서 행복해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건 제가 알 바 아닙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저도 60세에 혼자 시작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돌아서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전 남편이 뭐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드디어 한 것 같았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당당했습니다. 3년 전 이혼을 결심했을 때보다 훨씬 더 강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엄마한테 갔다며? 응, 갔다 갔어. 뭐라고 하셨어요? 돌아오라고 했지. 하지만 거절했어. 잘하셨어요. 엄마는 엄마 인생 사세요. 딸의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 믿음직스러울 줄 몰랐습니다. 며칠 후 아들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은 처음에 저를 원망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엄마 마음을 몰라줘서. 갑자기 왜 그래? 아빠 보니까 알겠어요. 엄마가 왜 이혼했는지. 아빠는 지금도 자기 생각만 해요. 엄마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 엄마, 앞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그리고 엄마 행복하세요. 아들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 선택을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습니다. 한 달 후 정수호 씨와 산책을 하고 있을 때 다시 전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정수호 씨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전 남편의 표정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저 남자가 누구요? 제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 벌써 다른 남자를? 네,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새로운 사랑도 만났고요. 전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마도 생각했겠죠. 60대 여자가 무슨 새로운 사랑이냐고. 하지만 저는 증명했습니다. 나이는 사랑의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사세요. 그리고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저는 정수호 씨의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전 남편이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번에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수호 씨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좋아요. 미경 씨는 정말 강한 분이에요. 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날 이후 전 남편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요양원에서 일자리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혼자서도 살아갈 방법을 찾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제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손님들은 더 늘어났고 가게는 더욱 번창했습니다. 올해는 매출이 작년보다 30%나 늘었습니다. 직원도 한 명 고용했습니다. 정수호 씨와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재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처럼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지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63세가 된 지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30년 동안 억눌려 살았던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이 꿈만 같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이혼하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지금도 시댁과 남편을 위해 살고 있겠죠. 제 인생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60세에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명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언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지 마세요. 억지로 참는 건 미덕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가 몇이든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저는 60세에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나도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 용기를 얻었다. 어떤 말씀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